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사적 모임 금지 전면 해제 여부를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금지 제한 해제에 대해 2주간의 이행 기간을 적용한 뒤 실시할지 아니면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지를 이번 주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방역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행기간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오늘까지 시군들의 의견을 취합해 빠르면 내일 사적 모임 금지 해제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5차 공개 매각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오늘 공개될 입찰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는 오늘 오전 개찰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입찰 경과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4일 낙찰자를 선정한 뒤 2달간의 실사와 협상을 거쳐 오는 8월 23일 최종 계약까지 앞으로의 과정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견디다 못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진 데다가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폐점, 매각까지 추진하면서 일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마트 노동자들이 매장이 아닌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인력 감축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라며 하루 동안 파업을 벌인 것입니다. 지키자! 홈플러스! 쫓아내자! MBK! 쫓아내자! 홈플러스 노조는 사모펀드인 MBK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투자 약속을 어기고 매장 폐점과 매각에 몰두하며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만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이 되는 매장을 다 던져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저희 동료랑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를 비롯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사정이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 마트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형마트의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직원 수는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낡은 4차 산업, 비대면 사회, 생존을 위한 신사업 운운하며 이미 수년 전부터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강원을 비롯해 전국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으며 오는 7월 3일에는 서울에 모여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홈플러스 원주점은 최근 창고형 할인 매장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다 지금은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와 무인 계산대 보급 등으로 고용 불안이 커진 데다 대형마트들이 폐점 매각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마트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폐특법 시효 폐지와 함께 정부 주도의 폐광지역 전담기구인 경제개발센터의 설립은 중요한 지역 현안입니다. 이 폐광지역에 투입되는 막대한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지난 2월 폐특법 시한은 20년 연장이 됐지만 전담기구 설립은 반영되지 않아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강원도와 폐광지역 시군에 지원되는 폐광지역 개발 기금만 1년에 1,500억 원 안팎입니다. 이 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대체산업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등에 쓰여집니다. 이 폐광기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3조 원 넘는 공적 자금이 지원됐는데 시군마다 비슷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벌여 실제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칩니다. 이렇다 보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새만금 개발청과 같이 광역 단위 개발을 책임지고 맡을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2월 폐특법 시한이 2045년까지 연장돼 사실상 시효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담기구의 설립 필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펫특법이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재원을 더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와 정부 차원의 위원회 같은 그런 거버넌스 체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강지역 전담기구인 경제개발센터 설립을 반영한 펫특법 개정안은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처리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경제개발센터 설립에 아직 호의적이지 않아 이를 설득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각 지역의 공약들을 발굴해서 반영할 텐데 이럴 때 우리 폐강 지역에 대한 공약에서 이것들이 우선순위로 반영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강 지역에 꼭 필요한 경제개발센터 설립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현실적인 접근 방향에 대한 강원도와 폐강 지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24일부터 전면 등교 기준을 전교생 800명 이하로 확대합니다. 현재 600명 이하에서 800명 이하 학교까지 등교가 이루어지면 전체 학교의 96.5%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 모든 학교 등교를 앞두고 학생 1명에 10장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학교 방역 인력 수요 조사를 진행하는 등 학교의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 낙후도 지수를 10년 만에 재산정한 결과 강원도 C지역은 대부분 순위가 오른 반면 군 지역 11곳은 모두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 활용되는 정부의 지역 낙후도를 보면 원주가 2012년 전국 59위에서 올해는 49위로, 속초가 86위에서 57위로 뛰었습니다. 또 춘천과 동해, 강릉과 삼척도 모두 올랐고 태백시만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군 지역의 경우 모두 추락한 가운데 인제 163위, 화천 161위로 전국 최하위권이었고 고성과 양양, 양구도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급식 논란을 빚고 있는 군 병영식당의 개선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보탭니다. 원주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원주시 지부는 육군 제36보병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장병 병영식당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장병 급식 복지 향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 서초와 호저, 반곡에 있는 병영식당 3곳을 대상으로 외식업 지부는 급식의 맛과 영양을 개선을 위한 조리법을 전수하고 원주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와 유흥업소 종사자,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4천여 개의 자가 진단 키트를 배부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에게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반응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정밀 진단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원주시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지난해 말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시민 전체 검사를 제한하고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으로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마을이 배움터가 되도록 하는 인재교육자치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재교육자치협력센터는 자치행정 담당관이 센터장 대행을 맡고 군청에서 5명, 인재교육지원청에서 3명 등 모두 9명으로 운영 조직을 갖춰 민관학 공동으로 지역 교육을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은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 지원, 마을 학교를 연계하는 마을 교육과정 개발, 마을 학교 마을 교육 활동가 활성화 지원 등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춘천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하자 야외 활동 시 긴 옷 착용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FTS는 주로 4월과 10월 사이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증세를 보입니다. 최근 5년 평균 한 해에 226명이 발생했고 38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76.8%에 이르는 감염병입니다. 강원도는 SFTS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다며 농작업과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가 겨울철 동파에 강한 수도 계량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공동 개발한 수도 계량기는 동파 방지 효과가 뛰어난 것은 물론 수도 사용자의 임의 조작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갖췄다고 환경공단은 밝혔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는 동절기가 길고 한파가 심한 태백시에서 지난 겨울 동파 방지 계량기의 실증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홍천군이 여름방학 군청 등에서 일할 아르바이트 대학생 95명을 모집합니다.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전문대학 이상 재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고 6월 30일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홍천군청과 산하기관에서 행정 보조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현장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급되는 임금은 하루 69,760원입니다. 강원도 인권위원회는 군부 쿠데타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문에는 53년간의 군부 독재 정권으로부터 가까스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5년 만에 또다시 쿠데타로 짓밟은 미얀마 군부의 무력 사용과 인권 침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화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함께 채택했습니다. 화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은 서양 미술과 한복, 홈베이킹, 댄스, 요가 등 취미와 건강 분야에서 34개가 개설되며 390명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군청 주민복지과에서 접수하며 수강료는 매월 만원입니다.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영상위원회가 올해 영화제 지원 사업에 선정된 5개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오늘 30일까지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집합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춘천영화제와 강릉 정동진, 원주 옥상영화제 등 5개 영화제 가운데 3개를 선택해 1박 2일 참관한 뒤 영화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